안녕하세요. 제1기 생각코딩 기본과정 황인혜입니다. 지금부터 창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창의 발표의 주제는 오일입니다. 왜 갑자기 오일이 나왔나 하실 텐데요.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오일 코너에서 어떤 오일들을 보셨나요? 올리브. 식용유,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콩기름으로 되어 있는 오일류가 식용유들 먹을 수 있는 오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져가고 있고 어느 곳에 어떤 오일을 쓰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오일을 주제로 창의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식용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발연점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발연점이 200도가 넘지 않는 오일은 가열을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200도가 넘는 경우에는 가열을 해서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크게 4가지 종류를 알아봤어요. 먼저 올리브유, 그 다음에 포도씨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그리고 카놀라유. 이렇게 4가지가 요즘에 식용유 그냥 콩기름을 대체해서 많이 사용하는 오일들이기 때문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살펴볼 건데요. 올리브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올리브를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특징이 있는데요. 향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좋은 향이 이 올리브유의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주 재료와 섞였을 때 올리브 자체의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 재료의 향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러나 이 올리브 향이 또 좋은 향이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아까 기름은 뭘 기준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발연점이에요. 발연점은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리브유는 사용 단계가 압착해서 추출을 할 때 그 첫 번째 추출한 거, 두 번째 추출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추출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급은 첫 번째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엑스트라 버진은 18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효소들이 파괴가 되고 또 발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가열하는 요리에는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엑스트라 버진은 샐러드류 그리고 나물류를 그냥 무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브유는 뭐가 강하다 그랬죠? 향이 강해요. 그래서 나물이나 무침보다는 샐러드류, 그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향이 음식 재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샐러드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은 가열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거를 써야 하느냐? 네, 두 번째 단계인 퓨어 단계인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 퓨어 단계는 두 번째 추출한 걸 70% 그리고 첫 번째 추출한 오일을 30% 섞은 오일인데요. 이렇게 섞게 될 경우에는 발연점이 200도를 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포도가 아닌 포도씨? 포도씨를 압축해서? 네, 포도씨에서 만든 오일이에요. 네, 이 포도씨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발연점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김이나 그러면 부침개를 한다거나 그런 데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포도씨유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재료 본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를 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을 하거나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잘 깨끗하게 사용하신다면은 10번 이상도 재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튀김류를 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바라기 씨유를 넘어갈 거예요. 이 해바라기 씨유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이름 그대로 해바라기 씨를 만들었는데요. 이 해바라기 씨유도 포도씨유랑 되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발연점이 230도에서 2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튀김류에 적합하고, 해바라기 씨유가 포도씨유보다 조금
더 무색 무취해요. 포도씨유는 조금 더 고소한 편이고 포도씨유보다는 해바라기 씨유가 조금 더 마일드한 편이어서 정말 재료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거는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씨유가 올리브유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갈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재료에 맞는 오일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제과 제빵 할 때 요즘 버터 대신해서 그 오일로 제과 제빵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해바라기 씨유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즘 콩기름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놀라유예요. 이 카놀라유는 뭐로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네, 맞아요. 유채꽃 씨유예요. 그러니까 유채꽃 씨유가 아니라 유채 씨유예요. 유채꽃유예요. 그러니까 유채꽃으로 만든 기름인데요. 원래 유채꽃유는 향이 좋지 않고 발암 물질인데다가 무슨 성분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편집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루스산이랑 코르코시놀레이트 이건 외울 수가 없는데. 네. 다시 할게요. 네. 원래 카놀라유는 냄새가 좋지 않고 갑상선 비대증을 일으키거나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하는 그런 지방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등잔류, 불을 켜는 용이나 그런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GMO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이 유채꽃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고 다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런 지방을 줄이고 향을 좋게 만들고 이름도 유채꽃유에서 카놀라유로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없는 기름을 먹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콩기름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GMO에서 만든 유채꽃유, 그러니까 카놀라유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것의 90%를 차지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카놀라유는 저렴하다고 해도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네, 선물을 하시거나 받으셨을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일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나시나요? 카놀라유. 카놀라유요? 네. 카놀라유. 제가 일단 이걸 준비한 이유는 카놀라유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와 올리브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전부 기억하진 못하시더라도 올리브유에 단계가 있고 엑스트라 버진은 가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에는 올리브유 퓨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도씨유가 있고 해바라기 씨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 콩기름으로 가장 많이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놀라유는 좀 위험한데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